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르네상스 하면 몇 세기가 떠오르세요? 보통 15세기, 16세기 많이 떠오르시는데 르네상스의 시작점은 14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중세가 시작되기 전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되면서 특히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 강국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4세기는 르네상스의 시작과 함께 찬란한 빛을 열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르네상스 하면 15, 16세기를 떠올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13세기 중반 한참 키워가던 피렌체의 문화가 큰 타격을 입는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1350년대 흑사병이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었고 피렌체도 역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춤거리고 문화가 잠깐 중지가 될 정도로 사회가 얼어붙죠. 그 이후 흑사병이 잠잠해지고 15, 16세기 이탈리아 여러 도시국가들은 르네상스의 꽃을 활짝 피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14세기 1350년 피렌체를 휩쓸었던 흑사병의 공포 속에서 탄생한 작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자, 보시면 데카메론, 10일간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흑사병이 온 도시를 휩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피렌체에 성당에 모인 남녀, 여성 7명, 남성 3명이 흑사병을 피해 도시를 떠나 시골의 별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별장에 가서 10명의 남녀는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하며 매일 저녁 둘러앉아 한 사람에 하나씩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펼쳐지는 이야기 100편이 바로 데카메론이죠. 조반니 보카치오는 단테를 굉장히 사랑하고 단테의 신곡을 거의 신봉하는 학자였어요. 단테의 학자 1호가 조반니 보카치오죠. 그런데 재미있게 보카치오는 신곡의 반대인, 반대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가? 신곡과 전혀 색깔이 다른 인곡 데카메론을 저술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카치오는 자기가 쓴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작품이 데카메론이었다고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아어, 즉 민중어로 작품을 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신이나 위대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 그것도 가장 욕망가, 그리고 야망, 그리고 이기심, 심지어는 인간의 악행을 다룬 작품을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시 아이러니컬하게도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작품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반니 보카치오 하면 떠올리는 작품이라는 건 재미있습니다. 제가 같은 데카메론인데 책 3권을 이렇게 준비한 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데카메론 내지는 온라인 서점에서 데카메론 하고 검색해 보시면 책이 참 많아서 놀라실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카메론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11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출판 연도가 지나치게 오래되어서 더 이상 읽지 않거나 수업에 쓰이지 않은 책도 있고요. 대부분은 너무나 자세하고 고대 이탈리아어를 완벽하게 번역을 해 놓으셔서 학생들과 수업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제외된 책도 많습니다. 데카메론을 연구하시거나 데카메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딱 좋은 책이겠지만 교양으로 읽고 학생들과 수업으로 읽기에는 어려운 책이라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책 등을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다르죠. 일단 먼저 이 책 3권의 공통점은 오늘날 우리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현대 한국어의 문장으로 작품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 즉 가독성이 편해요. 자, 이 책 3권 중에 가장 원본 내용과 닮은 건 3번째 책입니다.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된 책은 도서출판사 린에서 나온 책입니다. 두께가 상당하죠. 예, 학생들이 이 두께에 일단 먼저 헉 하고 놀라는데 저는 사실 수업에는 이 책을 써요. 아주 시간이 없어서 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책을 한 3번, 3주 정도에 나누어서 수업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읽기에 편한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데카메론에 대한 설명을 쭉 쓰고 있습니다. 데카메론에 대한 설명, 당시 피렌체의 상황, 그리고 이 책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책은 전체적으로 첫째 날부터 열째 날까지 각각의 인물들이 여왕이나 왕의 명령에 따라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좋은 점은 데카메론을 그림으로 남긴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을 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남기기 위해서 중세시대의 그림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기 지금 단테의 신곡과 조반니 보카치오가 나란히 그려져 있죠. 서로 마주보게 일부러 그렇게 보카치오가 초상화를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단테를 존경하는 마음에서요. 이렇게 작품에 대한 그림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성적인 묘사, 그리고 사실 이게 문학 작품인가요? 라고까지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작품을 단순히 스토리로만 접근하시면 그런 오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나온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세기입니다. 종교가 눈을 떠서 눈을 감고 자는 순간까지, 태어나서 죽은 후까지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을 중심으로 쓴 작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직자, 수녀, 왕, 귀족, 귀부인, 농부, 상인, 장사꾼 모두가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직업군과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치와 유머와 욕망과 욕정과 시기심, 질투심, 인간의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골고루 버무러진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도 있고 그러더라는 가십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도 들어있는, 조반니 보카치오가 100편을 다 지은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떠돌는 이야기, 그 당시에 카더라 하던 이야기를 주제별로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한 편 한 편이 유머와 위트, 재치, 그리고 아하 하고 무릎을 치는 골개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했더라, 그들은 뭐더라, 그들은 어떻게 했더라, 스토리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포커스는 인간은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사용할 수 있고 지혜와 타락과 선과 악을 넘나들 수 있다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인간을 이해하는 사랑이 넘치는 작품입니다. 14세기에 이런 인간의 이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르네상스의 씨앗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책은 데카메론에 대해서 구윤숙 선생님께서 해설을 붙여놓은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속에는 데카메론 전체 이야기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윤숙 선생님이 중요한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본인의 해석, 그리고 당시의 시대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구윤숙 선생님이 데카메론은 이런 책이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본을 보지 않아도 설명이 되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구윤숙 선생님만의 풍부한 지식과 풍부한 해석이 담겨 있어서 덩달아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구나, 그런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지식까지 얻을 수 있어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 중에 시간은 없는데 데카메론은 좀 심도 깊게 이해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물론 데카메론을 읽은 친구에게도 추천을 하겠죠. 자, 세 번째 책. 딱 두께만 보셔도 너무나 차이가 나죠. 이 책은 진현준 교수님 시리즈 책이에요. 세계문학 컬렉션 7번째에 해당합니다. 여기 날개에 보면 이 교수님의 시리즈 책이 쫙 나와 있는데 어떤 시리즈인지 감이 오시죠? 맞아요. 원본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데 집중하신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참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원본을 다 읽으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핵심만 딱딱 뽑아서 진영준 교수님 특유의 재치 있고 빠른 필치의 문장으로 엮어 놓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어도 데카메론의 전체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편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형준 교수님께서 아주 라이트하게 짝 기름기를 뺀 속성 데카메론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 1300년대 패스트 속에서 일구어낸 문학작품, 코로나 시대에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기가 어떤 난이도의 책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전은 역시 고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